경량. 나무를 다룬다 그래서 시공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경량목 구조 같은 경우에는 미국식, 뭐 북미식이라고도 합니다. 그쪽에서 기술이 이론적인 것들이 발생이 돼서 지금껏 경량목 구조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거고요. 중목 구조는 일본에서 개발된 방식이에요. 일본에서 이제 중목을 이용한 어떤 끼워 맞추기식의 공법을 활용을 해서 내진 구조에 최적화된 구조로 개발이 된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량목 구조 같은 경우 현장, 얘는 이제 공장에서 제작돼서 현장 조립을 하는 구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걸리버입니다. 피디님, 오늘 궁금하신 게 뭐라고 했죠? 이제 목조 주택 하면은 사실 다양하잖아요, 구조가. 그렇죠. 네. 뭐 중목 구조도 있고 이제 경량목 구조도 있고, 이 차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경량목 구조는 뭐고 중목 구조는 뭐냐, 네. 뭐 이런 차이에 대해서 네.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차이점,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저희한테 중목 구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나무를 다룬다 그래서 시공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 차이가 다른 건데, 크게 보면 어디에서 공법이 만들어졌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량목 구조 같은 경우에는 미국식, 뭐 북미식이라고도 합니다. 그쪽에서 기술이 이론적인 것들이 발생이 돼서 지금껏 경량목 구조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거고요. 중목 구조는 일본에서 개발된 방식이에요. 일본에서 이제 중목을 이용한 어떤 끼워 맞추기식의 공법을 활용을 해서 내진 구조에 최적화된 구조로 개발이 된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경량목 구조와 좀 이게 차이점을 가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경량목 구조는 외벽은 2x6, 내벽은 2x4, 2x6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선은 2x12까지 활용을 하고요. 뭐 석가리 같은 경우는 저희는 2x10 이 정도의 어떤 구조재를 활용을 해서 좀 촘촘한 간격 40cm, 최대 60cm EPT를 넘지 않는, 이제 미국에서 넘어온 공법이다 보니까 PT 단위, 인치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목 구조는, 제가 중목 구조 전문가가 아니라 중목 구조 개념을 말한다는 게 조금 웃기기는 한데, 경량목 구조를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중목 구조를 요청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정보를 모은 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90cm 간격 또는 1m 간격으로 셋 기둥을 간격 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간격이 넓기 때문에 기둥이 버텨야 되는 이제 최대 하중 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희보다 이제 더 부재 크기가 두꺼운, 저희는 38mm인데 최근에 또 찾아보니까 120바이 120mm의 각재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더 큰 부재를 사용을 하되, 걔가 버틸 수 있는 최대 하중의 간격을 활용해야 돼서 이제 1m 전후의 간격으로 이렇게 새기둥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목 구조라고 해서 더 튼튼하다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저희가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더 추가적인 보강을 할 수 있는 건 중목 구조의 또 장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의 어떤 구조 방식에 대해서는 개인의 각자의 판단으로 맡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 PD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왜 2바이만 사용을 하느냐, 유동적으로 뭐 3바이나 뭐 4바이나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이시죠? 맞나요? 네. 기술적인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것처럼 과학적인 게 없다라고 딱 이렇게 결론 지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가장 최적화된 어떤 치수 사이즈를 불필요하게 더 크다거나 불필요하게 작다거나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재료는 한쪽 면 2바이 쪽이라도 통일을 시켜놓는 게 여러 가지 어떤 활용면에서 규격화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는 이 기둥이 16인치 간격으로 들어가는 거고, 중목 구조는 1m 간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정도의 간격으로 좀 이게 넓혀져 있는 거죠. 그러면 1m 20일 때 합판 한 장에 하나씩 딱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너무 넓잖아요. 이렇게 넓기 때문에 중목 구조가 아무리 자기들끼리 끼워 맞추고 이렇게 하더라도 1m
간격으로 새끼둥이 있는 거에다가 합판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2x4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합판은 40cm 간격을 넘기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서로 어떤 횡화중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합판 끝과 끝만 고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2개 정도의 새끼둥이 2x4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걔를 이제 중목구조의 구조체에 연결을 하고 이제 바깥쪽에서는 이제 합판과 같이 이제 연결을 해서 이 새끼둥이 40cm 간격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그러면 더 튼튼한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죠. 더 튼튼한 거 맞습니다. 네. 그 사이에 더 끼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더 튼튼하다라는. 더 튼튼한 거죠. 근데 제가 뭐 유튜브에서 몇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더 튼튼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충분히 튼튼한가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게 되고 아껴진 비용을 다른 곳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건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건비가 적게 들고 건축 자재비가 적게 드는 경량목 구조를 꾸준히 실행해 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목 구조를 잠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적도 있는데 조금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갈아타야 될 이유를 별로 찾지는 못했어요. 제가 바라보는 중목 구조의 장점은 구조재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공장이 다 재단이 돼서 나오고 골조부터 깨끗하게 결합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고 경량목 구조는 왜 그게 없느냐? 너무나 가공이 쉽기 때문에 현장에서 해도 별로 오차가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 얘는 끼워 맞출 수 있는 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장에 세팅이 되는 거고 경량목 구조 현장 세팅이 되는 겁니다. 더 효율 때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경량목 구조 같은 경우 현장 얘는 이제 공장에서 제작돼서 현장 조립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깔끔하게 조립된다는 장점이 발생하긴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 구조재 자체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초창기에 중목 구조도 그랬고요. 근데 요즘은 중목 구조의 어떤 튼튼함, 어떤 중목 구조의 구조 이런 부분만 살리지 그 나무의 원목의 미 이런 것들을 살려내서 인테리어 하는 경우가 많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또 인테리어가 너무 이제 약간 일본식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도 제 생각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 뭐 원목이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한 좀 거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연결이 되면서 그냥 경량목 구조처럼 마감을 하는 게 요즘은 이미 대세가 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한옥도 중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들보 같은 게 다 노출돼 있잖아요. 그거 뭐 이쁘지 않으면 노출했겠어요. 그죠? 그 중목 그 대들보가 지나가는 그 자연미가 있고 나무가 주는 어떤 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예쁘게 샌딩하고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한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못으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끼워 맞추는 작업을 해서 거기에 더 아름다운 어떤 제장미 같은 거를 발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옥이 보면 멋있다 이렇게 열심히 공들인 어떤 느낌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건데 근데 경량목 구조는 그런 구조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적으로 다른 어떤 인위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어떤 구조체가 드러나는 작업을 잘 하지 않고요. 그렇다 보니 원목의 미 이런 것들을 좀 살려낼 수 있는 구조로는 이 중목 구조가 좀 적합한 거죠. 그러면은 중목 구조, 경량목 구조 들었을 때 왜 중목 구조를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약간 구조에 붙인 이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집은 튼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튼튼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건축의 3요소가 구조, 기능, 미란 말이에요. 구조가 제일 앞에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전하고 튼튼한 집이 최우선인데 근데 이름만 딱 들었을 땐 경량목 구조, 중목 구조 아무 정보도 없어. 이름만 들었어. 얘가 더 튼튼한 거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절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경량목 구조의 장점과 중목 구조의 장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선택을 해야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16인치의 새끼둥의 간격을 12인치로 가도 돼요. 그럼 훨씬 더 튼튼해지겠죠. 근데 16인치로 하는 이유는 그 정도면 튼튼한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요령은 새끼둥이에 내려오는 하중이 떨어지는 라인들을 맞춘다거나 이럼으로써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의 값을 찾는 거지, 더 이상 이 간격을 좁힌다거나 더 큰 부재를 쓴다거나 해서 구조적으로 튼튼해지긴 하겠지만 돈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량목 구조를 짓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걸리버만의 그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없는 게 저희가 개발한 공법이 아니에요. 약간의 저희 스타일로 변화된 건 있지만 16인치 간격으로 스터드를 세우고 뭐 16인치 간격으로 거기에 맞춰서 석가래를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은 북미에서 넘어온 방식 그대로, 전통 방식 그대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거고, 전혀 거기서 1mm도 그런 기본 틀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이제 방바닥 방통을 치잖아요. 그런 어떤 공법으로 인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기서 오는 문제점들을 조금씩 보완하기 위한,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방수공법에 대해서 조금 골조해서부터 대응하는 방식, 뭐 물바지를 숨기기 위해서 처마를 잘라내고 그 부분에 어떤 벤틸레이션 한 그 기본 틀을 바꾸지 않는 저희들만의 노하우가 다른 공정을 위해서 적용되는 건 있겠지만, 골조 자체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스탠다드하게 구조 도면에 의해서 기본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저희만의 어떤 골조 공법이 있다, 골조 기술이 있다, 사실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옳다고 생각해왔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건 하나 있는데, 그 구조가 집중되는 하중 전달 방식이 아닌 경량목 구조의 기본 틀은 하중을 분산시키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경량목을 많이 써서 하중이 전체적인 집의 어떤 외곽 테두리로, 어떤 내력벽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지면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하는 게 경량목 구조의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이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이론적인 것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은 하죠. 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사실 그겁니다. 중목 구조는 안 하시나요? 막연하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중목 구조를 너무 우리를 통해서 재현해내고 싶은 분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아까 피디님 질문하신 것처럼 그냥 중목 구조가 더 튼튼할 것 같은데, 걸리버에도 중목을 하면 난 더 튼튼한 집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개념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 좀 이런 어떤 개념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경량목 구조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 장점에 대한 의구심 궁금하신 건 저희가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